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성공적인 마약 정책 개혁의 예로 종종 인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 포르투갈은 헤로인과 코카인을 포함한 모든 마약의 소지와 사용을 비범죄화했습니다. 마약 판매 및 유통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소량의 마약을 소지한 사람들은 개인 상황을 평가하고 치료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포르투갈에서 마약을 비범죄화하기로 한 이 결정은 포르투갈에서 마약 전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많은 논의 끝에 포르투갈 정부는 마약 사용에 대한 징벌적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옮겼고 마약 사용은 이제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간주됩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마약 사용을 범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종종 마약 사용자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마약 비범죄화 이후 포르투갈에서는 마약 관련 사망, 감염 및 범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정부는 약물 사용과 관련된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해 다양한 마약 피해 감소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에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여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합법화했습니다. 이 결정은 마리화나를 범죄화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마리화나를 범죄화하는 것이 마약 사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범죄화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고 마리화나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현재 캐나다 정부는 마리화나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특정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면허가 있는 소매점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해야 합니다. 마리화나 사용은 합법이지만 다른 약물은 캐나다에서 여전히 불법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캐나다는 세수가 증가하고 마약 관련 체포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마리화나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등 합법화와 관련된 문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2013년에 마리화나의 생산, 판매 및 소비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로 한 결정은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고 마약 사용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를 범죄화하는 것이 마약 사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써 정부는 범죄화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고 공중보건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규제된 마리화나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루과이는 마리화나의 생산 및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마리화나를 구매하기 위해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리화나 사용은 합법이지만 다른 약물은 우루과이에서 여전히 불법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우루과이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감소하고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마리화나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 공중보건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과 같은 합법화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마약 사용에 대한 오랜 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 및 생산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피해 감소 및 예방에 중점을 둔 마약 정책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마리화나는 네덜란드에서 기술적으로 합법이 아니지만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는 특정 커피숍에서는 허용 및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1970년대의 마리화나 사용을 더 위험한 약물 사용과 분리하고 범죄화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커피숍에서의 마리화나 판매 및 소비를 용인하지만 다른 약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마약 정책에 대한 네덜란드의 접근 방식은 마약 사용을 장려하고 허용 문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네덜란드 접근 방식이 약물 관련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고 보다 효과적인 공중 보건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스페인에는 마약 사용에 대한 복잡한 법적 체계가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판매 및 배포는 불법이지만 개인 공간에서의 소비 및 소지는 허용됩니다. 이 정책은 범죄화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을 더 위험한 약물 사용과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199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부에서 마약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마약 사용을 범죄화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신 이들 국가는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전환했으며 마약 사용을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스페인의 마약 사용 비범죄화는 마약 관련 피해를 줄인다는 찬사를 받았지만 마약 사용에 대한 법적 명확성 부족과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코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량의 마리화나 및 기타 약물을 소지하는 것을 비범죄화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에서 증가하는 마약 전염병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논의 끝에 체코 정부는 마약 사용에 대한 징벌적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옮겼고 마약 사용은 이제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간주됩니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는 더 이상 기소의 대상이 아니지만 마약 밀매 및 판매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한 이후 체코공화국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감소하였으며 마약 중독 치료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약물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피해 감소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위스는 마약 정책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여 마약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널리 찬사를 받은 피해 감소 및 치료 프로그램을 구현했습니다. 1990년대에 스위스는 마약 관련 사망 및 범죄율이 높은 심각한 마약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여 스위스 정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약물 사용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고 약물 사용을 중단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마약 정책에 대한 스위스의 접근 방식은 마약 관련 피해를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스위스는 유럽에서 마약 관련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에서 마약 판매 및 유통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정부는 범죄화보다는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마약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마약 사용을 범죄화하는 것이 효과가 없고 종종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신 이들 국가는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전환했으며 마약 사용을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스위스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기반으로 마약 정책에 대한 고유한 접근 방식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정책은 마약 관련 피해를 줄이고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일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량의 마리화나 및 기타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마초의 잠재적인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많은 논의 끝에 독일 정부는 엄격한 규제 하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이지만 다른 마약은 독일에서 여전히 불법입니다.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한 이후 독일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감소하고 마약 중독 치료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멕시코는 마약 관련 폭력과 부패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마약 카르텔은 정부와 사회에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의 마약법을 변경하고 마약 사용 및 범죄화와 관련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멕시코는 개인 용도의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하여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한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합류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개인이 개인적 용도로 최대 28g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회의학 및 과학적 목적으로 마리화나의 생산 및 판매를 허가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멕시코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기로 한 결정은 마약 관련 폭력과 부패를 줄이고 범죄화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으며 멕시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이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통해 정부는 마약 사용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고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멕시코는 마약 관련 폭력 및 조직 범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마리화나는 자메이카에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널리 사용되며 2015년에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자메이카에서 마리화나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법은 개인 용도로 최대 2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고 개인 용도로 최대 5개의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마약 밀매 및 판매는 여전히 불법입니다.